자, 교재에는 387페이지 13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은 앞에서 풀었어요.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 결정, 석방 결정,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이 있는데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런데 항고할 수 없는 것은 이 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는 항고할 수 있어요. 자, 2번. 변론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 의무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기각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변호인 선임권자와 체포 적부심 심사 청구권자는 그 범위가 같다. 다릅니다. 자, 체포 적부 심사 청구권자는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포함돼요. 그래서 이쪽이 더 넓습니다. 자, 해설 가볼까요? 해설 가보면 변호인 선임권자는 법배지 경까지만 있죠. 그런데 체포 적부심에는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두 범위는 다르다는 것이고 체포 적부심이 더 넓죠. 4번 석방제도는 체포 구속 적부심 청구가 있을 때에는 허용된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는 구속만 가능하지 체포된 피의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14번 적절한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1번 풀었어요. 구속 적부심사 적부심문 조서는 315조 3호라고 말씀드렸고 체포의 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부심사와 달리 국선 변호인의 과장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준용됩니다. 똑같습니다. 구속이든 체포든 국선 변호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선을 선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아니에요. 선정해야 됩니다. 3번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차 체포 구속하지 못한다. 앞에서 했죠? 어떤 경우만? 도망, 증거, 설명드렸잖아 앞에서. 여기 해설 가보면 도망, 증거 인멸을 빼고는 못한다는 말은 이 두 가지 경우는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색깔을 칠해서 썼잖아요. 나머지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거 안 돼요. 염려 안 되고 중요한 증거 발견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안 됩니다. 이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 틀렸지? 여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말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은 빠진다. 이거. 자, 4번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만 된다 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 아니고요. 15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자, 순찰 청구가 수사 방해 목적이 명백하다면 신문 없이라도 기각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석방 결정을 한 후에 전격 기소를 할지라도 그 석방 결정은 유효하죠. 자, 구속과 달리 체포 적부심사의 경우에는 석방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쵸? 체포 구속 적부심문 조서는 315조 3호다. 맞습니다. 16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 그래 범위가 넓다니까요.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왜?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자, 2번 구속과는 달리 체포 적부심 경우에는 석방 결정을 할 수 없다. 앞에서 풀었잖아요. 자, 그리고 세 가지가 있는데 항고할 수 없는 것은 이 두 가지는 항고할 수가 없지만 이 부분은 항고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구속 적부심문 조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315조 3호가 적용되기 3호의 문서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2번 자, 기역, 니은,
미음 동그라미. 자, 기억번. 기각결정, 석방결정은 항고가 안된다. 그쵸? 구속된 피의자의 하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렇죠. 자, 영장 발부 법관은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 했죠. 시군법원 같이 그 법관이 한 명밖에 없는 데에는 관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다. 틀렸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만 할 수 있는 거지 체포된 피의자 안 된다 했죠. 자,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산입하지 않죠. 그래서 구속적보 심사 청구 있을 때 그 기간은 여기에 들어오거든.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구속적보 심사 청구 있을 때에는 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1번.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 맞죠? 숫자 기억을 해두세요. 이 숫자도 출제가 많이 돼요. 2번. 석방결정 항고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체 없이 어디에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심사 청구 후 검사의 공소제기 이게 전격 기소라 했죠. 석방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석방결정은 유효하다 했습니다. 19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자, 1번. 긴급 체포든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자의 경우에도 적부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자라면 다 적부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자,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차 체포 구속하지 못한다 했는데 앞에서 풀었지? 많이 제가 설명드렸잖아. 이게 아니고, 그쵸? 이것이 아니고 뭐만 된다? 도망하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 요구만 된다 그랬죠? 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차 체포 구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의 건 안 됩니다. 자, 3번. 24시간 내 맞죠? 4번.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자, 1번 48시간 맞죠? 2번에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밑에 구인한 후 신문해야 한다 맞죠? 3번. 석방결정 기각결정은 항고가 안된다 맞죠? 4번.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 청구로 보증금 납입 조건을 석방하는 제도다. 아니죠? 청구가 아니라 이 제도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제도는 이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청구로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즉 뭐냐면 보석 청구로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즉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을 청구할 때 그때 그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보석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5번. 영장에 의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도 적부심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니은,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 적부심문 조서는 315조라 했습니다. 3조가 아니고요. 2번.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는 삽입하지 않는다. 맞고 3번은 구속만 됩니다. 체포 안 됩니다. 4번.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맞죠? 자, 법원 결정. 이 결정이 구속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석방 결정이든 항고 안 돼요. X. 22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1번에 가족 동거인 고용주 포함되는 거 맞죠? 2번 석방 결정 기각 결정 항고가 안 된다니까요.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못한다 맞죠? 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은 항고할 수 있다 했습니다.
2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 자, 체포구속 적부심사 제도는 이러이러한 제도이다. 맞습니다. 2번에 가족동거인 고용주 포함된다. 그쵸? 3번이 뭐냐면 전격기소입니다. 여기 같은 날 공소제기하였다. 이 전격기소 사건이거든요. 자, 그럴 때 설령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적부심사 정보를 기각해야 한다. 아닙니다. 이 경우도 똑같이 뭐 한다? 심사 이유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뭐죠? 석방을 명하고 이유 없으면 기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기각결정, 석방결정은 한거가 안 된다. 맞습니다. 24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번에 48시간 맞죠? 2번에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가능합니다. 3번에 가족동거인 고용주 맞죠? 4번에 기각결정은 한거 안 된다 했습니다. X. 자, 25번까지만 할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4번입니다. 1번 변호인은 열람 등사권이 있죠. 2번 변호인이 없고 미성년자일 때 국선 변호인 제도에 따라서 선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원칙적으로는 관여 안 되죠. 5번 석방결정이든 기각결정이든 한거 안 된다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